정의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독 모델, 그러니까 서독이 지향했던 국가 대 국가 이대 외국은 아닌 특수한 외국, 이게 이제 빌리 그란트 총리의 그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돈하면 어떻겠냐는 것이고, 미리 좀 읽어보니까 권수도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여기 이런 토론의 제 입장이 정리된 것을 더하기보다는 저는 그 정일영 박사님의 입장이나 생각을 좀 더 표출하실 수 있게끔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국가론 이외에 이쪽 우리 한국에서 주국가론이 고착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북한 조건 좀 안 바꿀 것 같으니까 사실상 북한의 국가성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제 특수한 국가끼리의 관계다 이 정도 주장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외국으로 봐버리자, 그냥 평화적인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평화적 외국론, 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입장까지도 좀 나오는 걸 제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고정불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기 질문으로 바로 이어지면 아까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의 조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제가 보자면은 위와 위가 싸우고 아래와 아래가 사실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입장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노선 전환의 변수가 될 수 있었다고 발표 작가에서 판단하신다면, 앞으로 변수가 변화할 경우에는 북한의 노선,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자체의 변화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덧붙이자면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고 또 방향이 있어야 정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서독식 모델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페이지 넘겨서 특수관계론 같은 경우에 이제 신사협정에 준한 정도의 합의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면, 그 남북관계 불안정성이 특수관계론 자체에서 기인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서로를 특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건지, 서로를 특수하게 생각하면서 특수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래서 만약 남과 북이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정적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특수관계론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는 특수한 둘 사이라는 게 유지가 되면서도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정책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기본 협정이라는 걸 이제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의 도구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딱 한 줄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 기본 협정이 동서독 기반 조약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나 정일영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남북 기본 조약과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에 대한 정리가 좀 이루어지는 게,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 남북관계를 그러면 평화공존을 제도화한다면 어떤 방향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진지한 토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좀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통일방안 이야기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 보완 논의 또는 발전적인 어떤 현 상황에 맞는 좀 정돈 논의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이와 관련돼서 정 박사님도 일정 정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좀 수정 작업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셔서, 만약에 현행 통일방안 수정 작업이 본격화될 때 이에 대한 반론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제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좀 먼저 좀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는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을 한다면 실제로 어떤 정도의 표현과 어떤 정도의 내용 수정이 좀 있었으면 할지 또는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도 있었지만은 이제 질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국가론, 특수관계론, 평화공존제도와 통일방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원칙과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 질문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한 3분 정도. 이거 일일이 개별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빨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굳이 한국이란 카드를 북한이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대 국가, 우리 이제 남남 살자. 아니 남남으로 살더라도 적당히 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요인이 조금 더 변수 우리 이재용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입장인데 내부적인 요인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저는 실은 제 전공은 북한 사회통제 체제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완성된 사회적 통제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 체제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을 연장해 준 게 코로나19였다. 조금 연장됐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 통제의 좀 유인이 저는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통제의 완결성을 좀 구축한다거나 혹은 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다라면은 저는 이 조가라는 담론도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수관계 이거는 저는 그 분단 상황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는 조건데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특성인데 그런 특성이 조건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전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뭐 성격이 좀 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통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도 거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통일 지향성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남북 기본협정과 조약은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협정으로 모호하게 처리됐다가는 조약상을 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협정에 준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조약이라고 저는 합의를 해야 된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용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담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통일 방안의 경우는 저는 체제 인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정부도 이전 정부도 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공통체 통일 방안에서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후수통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문구상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 짧고 간결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권숙도 교수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외우기 힘드시죠?